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23일 새벽 2시 반이 됐습니다. 저녁에 안보 적는 심야 방송 제2편을 시작하겠는데요. 본래 오늘 저도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한 편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로 윤리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뭐 아마 잠 못 주시고 잠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말이죠. 오늘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징계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유보시켰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러한 윤리위의 결정과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또 반박 입장문을 내놔서 윤리위와 이준석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장해창 청년 재단의 이사장이 또 이준석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펜던 정치 빨리 포기하라. 그리고 최재형은 여전히 이준석을 끼고 돌고 있네요. 상당히 참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공천 개혁안을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 최재형 위원장이 이 공천안과 관련된 혁신의 안 만들어서 어제죠. 22일 날 회의에 넘기기 전에 이준석을 슬그머니 만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전히 최재형 위원장은 이준석을 끼고 도는데 그 깊은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이 부정체 의혹. 결국은 말이죠. 이제 경찰에서 계속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전주지검에 넘겨가지고요. 전주지검에서 어제 전격적으로 이상직과 전현직 임원들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특채 의혹에 관해서도 결국은 검찰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끔 댓글에 올라오는 글인데요. 이 유튜브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음악이 나와요. 저도 좀 길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음악을 일부러 넣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음악을 마음대로 넣을 것 같으면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듣는 게 아니고 무려 2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딱 2분. 모든 방송이 2분인데 이거는요, 유튜브 본사에서 기계적으로 딱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윤리의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 윤리가 최종적으로 7시부터 3시간 정도 전체 회의를 진행한 뒤에 이양희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인데요. 우선 김성환 수해 막말, 그리고 다른 주요 당직자들,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를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김성원 의원, 그 다음에 이 사람 말고서도 김의국, 그 다음에 권은희, 이 세 명에 대해서는요,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자, 징계 절차. 김의국이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김의국 의원은요, 2015년도 일인데,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 산단 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달라, 이런 청탁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대가로요,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동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요, 윤리에 넘겨지게 된 것은 기소된 자의 직무정지 등 징계 특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윤리에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은희 의원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한정혜 의원하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토론회를 열었어요. 자, 그리고 경찰국 설치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해서요, 해당 행위를 사유로 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권은희와 김의국 그리고 김성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언제 또 차기 회의가 열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항인 이준석과 관련해서는요, 오늘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보시켰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윤리위원장이 직접 밝힌 이유인데, 논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요, 다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다른 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3명의 징계 절차 개시도 계시지만요, 지금 당 내외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당 내용 사태와 관련돼서 윤리가 과연 징계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런 장단점, 영향,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 10시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같이 밤 12시, 새벽 3시, 4시까지 했잖아요.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당을 안정시키는데,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럼 비대위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렇잖아요. 당을 안정적으로 잘 끌어나간다. 이게 비대위의 특성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형 관리 비대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사유 중에 하나가 또 오랜 논의가 걸린 이유가 바로 당대회의 여러 가지 내홍과 비대위 출범에 따른 이 전국의 급격한 변화, 이런 변화를 윤리위가 무시하고 오로지 정말 이건 징계감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거, 이것이 오히려 당 내용을 안정시키는 데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윤리위가 안정적으로 딱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오늘 또 징계 절차를 만약에 이준석에 대해서 개시한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지금 얼마나 많은 반발이 생기겠느냐. 더욱이 이준석과 이해관들이 반발하는 게 뭡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안 났는데 윤리가 너무 앞서서 나가고 있다. 이게 비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찰도 이제 이달 말 안으로 또 늦어도 이제 9월 초까지는 지금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도 말이죠.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끝내야 된다. 이런 거는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경찰 수사 발표 이전에 징계 처분한 것이 마땅하냐 안 하냐 논란이 있었는데 또 이런 논란에 불을 지른다. 그러면은 결국 비대위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간에 이준석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운영했는데 또다시 윤리위에 여기에 또 폭탄을 투척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러한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유라고 하는 말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 크다. 특히 비대위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이러한 큰 변화, 이거를 감안한 것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로는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준석이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매일같이 반발하고 있는데 윤리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라고 하면 얼마나 더 난리가 나겠느냐.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한 취지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여기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이러한 서너 가지의 중요한 이유 때문에 윤리위가 오늘 징계를 개시하지 않고 유보시켰다. 그래서요, 일부에서 말이죠. 일부 특히 유튜브에서 막 제목을 pun집하게 해갖고 뭐 강력 징계를 먹었다. 이거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오늘 추가 징계가 윤리위가 열리면 징계가, 왜냐면 징계 조치는 말이죠. 1단계 징계 조치보다는 2단계 징계 조치는 더 센 징계를 내리게 당헌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원권 6개월보다 더 센 게 뭡니까? 물론 당원권 정지 9개월짜리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센 조치가 될 가능성, 이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센 이 징계 조치를 할 만한 지금 분위기가 아니다. 그만큼 당과 대통령의 지지를 하라고 있는 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리위가 이거를 일단 유보시켰다. 그리고 날짜도 그래서 정하지 않았다.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나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결정한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경찰의 수사 결과 날짜가 대충 나온다. 그러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날짜를 안 정했다는 얘기는요. 이번에는 경찰 수사 발표를 보고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보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리위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요, 윤리위원장이 먼저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근 말이죠. 언론에서 누구를 겨냥하다 한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당을 갖다가 비판하는 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당 위신을 훼손한다든가 또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또 개파 발등하는 거, 이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엄정하게 사안을 심의하겠다. 여기에 이준석이가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리위원장이 살짝 말을 바꿨어요. 이게 누구를 겨냥한다. 이렇게 지금 많은 보도가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게 아니다.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요, 특정인 겨냥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누구든지 19일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서 당헌 당규 위반에 매우 신중하게 윤리에서 다룰 것이고, 19일이 윤리위가 성명을 낸 날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발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신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한다.
이러한 경고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정치적 자중질환이 지속되는 것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 당규 위반 결과로 내려진 조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기강 유지, 깊은 진작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여기 상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준석이 징계할 때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한다. 법률적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당의 기강 유지 그리고 윤리의식 제고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윤리의 결정을 시비하지 말라. 이런 경고적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이 당원 모두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언행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풍토를 지켜가라. 그것이 우리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추측성 기자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되니까요. 오늘 이제 윤석열이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윤리가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이준석이 막말로 논란이 된 적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윤리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비유에 대한 것이다. 비유. 예. 비교.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비교를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이거 시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입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비유. 이준석이가 비유를 얼마나 잘해요. 노래 갖다 놓죠. 뭐 국내 노래 갖다 놓죠. 뭐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노래 갖다 놓죠. 이렇게 비유하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언어를 규제했다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 앞으로 오히려 이런 비유나 상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더 권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비할 게 아니라 비유하는 이 능력 아무나 하지 못한다. 이거 이준석 정도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성어, 양두구역을 거론하면서 요즘 어린이들 사자성어 책을 보면 거기에도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데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것이 당의 내분에 보탬이 되니까 한다는 식으로 가면 정치가 희화화된다. 꾸짖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개구기에 표현했다는 거 이것도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동물비유가 되는 사자성어는 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토사구팽은 토끼를 사냥하고 사냥개를 삶아 죽인다는 것인데 사자성어를 풀면 얼마나 잔인한 얘기냐. 예. 그러면서요. 옛날 박기태 전 국회의장을 언급하고 있어요. 비유나 표현들로 대변인의 정치 상황을 잘 풀어서 설명했다고 오히려 명대변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 이렇게 맞받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요즘 매일같이 내가 전담 마크맨이 되겠다. 나한테 맡겨라. 자질구지한 것은 이렇게 하거나 치고 나선 장해찬. 지금 이재명이 개딸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준석도 청년 정치인들 일부, 극히 일부, 이 강성 팬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청년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런 페북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이 번개 맞고 식물 인간이 되면 좋겠다는 집단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다. 본인이 말이죠. 이준석을 이렇게 비판했더니 번개 맞고 식물 인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악플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본인도 강성 팬덤의 최고의 스타였지만 지금 이렇게 악플에 시달리는 건데 이게 다 뭐냐? 바로 이준석에게 팬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안에서의 내로남불과 맞서 싸워야 할 때다. 그래서 이 민주당 개딸들 정치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집단적 악플이 두려워서 침묵하던 분들의 응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고 괜찮다. 제가 여러분 대신 할 말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악플 같은 거 이겨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요. 또 이 장 이사장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이준석이가 말이죠. 이 장 이사장이 김병민 당협위원장은 이 김종인계라서 불이익을 본 것 아니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김종계가 따로 있고 이준석계가 따로 있냐? 본인 그러면 친윤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장예찬 이사장을 쏘아 붙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그러면서요. 장 이사장 앞으로 그런 언급을 계속해 되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수행기사가 욕한 거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다 모으고 있는데 너 책임져야 돼 그러더니 이번에는요 장예찬 이사장한테 너 책임져야 돼 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예찬이가 또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자기는 방송에 나가서 김병민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제 기자회견에 배우선을 퍼뜨린 분들에게 정작 다른 배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믿고 싶지 않다고 반박했을 뿐이다. 예. 그러면서요 아마도 이준석은 강성 팬덤이 짜집게 한 일반적 주장을 토대로 삼은 것 같은데 사적인 감정을 근거로 팩트를 놓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초조함이 느껴져서 많이 안타깝다. 한마디로 불쌍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래서 우리도 강성 팬덤과 결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수행원했던 임세영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이준석. 본인이 라디오에서 말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니까 장혜찬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준석이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너 어떻게 책임질래? 이렇게 바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진심을 조언한다. 강성 팬덤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단 한마디 쓴소리도 못하는 청년 이역관들을 멀리하라.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아끼는 많은 정치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건 조언이 아니고요. 일종의 경고문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형 혁신위원장 다시 한번 또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이라는 지향점이 같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는 것도 국민 지지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을 품어라.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지금 챙겨라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징계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의 언행이 절제되지 않고 거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말을 주로 하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가요 19일 날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었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이다. 맞받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혁신위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권한은 윤리위원회로 넘기는 공천제도 개혁안을 1호 혁신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관위에서 후보 검증하는 거 이제는 윤리위로 넘어가고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임기 2년보다도 더 긴 3년으로 한다. 그래서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 임명 절차를 최고의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 전국의 추인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윤리위의 대표로부터의 독립성을 좀 더 보장해서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패로 쓰겠다. 이러한 지금 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혁신위 관계자는요 윤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리꽂기식 공천 또는 밀실 공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총선 자격시험 이 합격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 반발이 상당히 크고요. 불만 기류도가 센데 더군다나 이준석 비토 정서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금 이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 공부 모임이 그렇게 많은데 공부는 자꾸 하는데 왜 시험을 안 보려고 그러냐? 자격시험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압박하는 또 메시지를 조금 전에 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상직 이스타항공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상직 전 의원이 말이죠. 이스타항공의 승무원 부정 촬영에 관여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경찰에 2번씩이나 보안 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에서 2번 다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래서 아예 검찰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상직 의원을 수사하는 데가 전주지검이잖아요. 전주지검에 다시 최종적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에서요. 지난 9일 날 재수사에 착수한 지 13일 만인 바로 어제 22일 날 강제 수사에 나서서요. 이상직 의원하고요. 그 다음에 김유상 현 이스타항공의 대표의 자택,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 사무실 이런 두 곳, 이상직 전 의원하고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현 대표 자택하고 이스타항공 사무실 두 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분석이 끝나는 대로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수사는 작년 4월에요. 이 사준모에서 이상직 의원을 갖다가 업무 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그 다음에 배임 수재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결국은 이제 타이이스타젯 관련 배임 의혹도 현재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느냐? 이게 태국에 있잖아요. 수사 자료가. 여기에서 아직 우리 정부로 아직 안 넘어와 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한부 기소 중지된 상태인데, 자, 우리 외교 당국 철저히 태국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이 수사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재인 사유의 특혜 취업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